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어르신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2026년부터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변화들이 좀 있죠. 이름만 들어도 아유 머리 아프다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희가 옆집 사는 똑똑한 자녀처럼 차근차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유튜브 채널 효녀랑 따복 또 복지상담사 양쌤 같은 전문가분들 설명이랑 여러 뉴스 기사, 정부 발표 자료들 꼼꼼히 살펴보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딱 골라왔습니다. 네,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변화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 65세 넘으신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 지원금 같은 거예요. 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2026년부터는 이 기초연금액이 오른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와! 네, 인상폭이 꽤 크죠? 40만 원이면 예전보다 시장 볼 때도 좀 더 넉넉해지시고 그 귀한 손주들 왔을 때 맛있는 거 사주거나 용돈 쥐어주시기도 훨씬 수월해지시겠어요. 네, 금액 인상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아, 뭔가요? 2026년에 모든 분들이 바로 40만 원을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정부 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우선 형편이 더 어려우신 저소득층 어르신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한 50% 이하인 분들부터 먼저 40만 원을 드리고요. 아, 먼저 어려운 분들부터? 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40만 원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단계적으로 오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바로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26년부터 더 어려운 분들 먼저 시작해서 2027년에는 대상자 전체가 월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기본적인 조건부터 살펴보죠. 나이는 변함없이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28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약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 기준 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 같은 걸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니까요. 2026년에 정확한 기준액은 내년 연말쯤 발표될 때 꼭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기준 금액이 계속 오른다는 것도 희망적이네요. 그런데 2026년부터 새로 생기는 조건이 있다면서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거 주목하셔야 할 변화입니다. 바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인데요. 이전에는 그냥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지만 확인했는데 2026년부터는 만 19세 이후 우리나라에 총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평생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혹시 젊은 시절이나 중간에 뭐 사업이나 다른 이유로 외국에 꽤 오래 살다가 다시 귀국하신 어르신들은 이 5년 거주 요건, 이걸 충족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네요. 이런 기준 얘기를 들으시면 아이고, 내 월급이나 개인연금이 딱 기준에 걸리거나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난 못 받겠네? 하고 미리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계산할 때 실제 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상할 때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부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공제해 드립니다. 이걸 잘 아시면 기준을 충족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자녀나 손주들 교육비, 특히 요즘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그런 교육비를 매달 보태주고 계신다면 그 금액은 소득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네. 또 어르신들 병원 가실 일 많으시죠? 병원비로 지출하신 것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고요. 혹시 대출 같은 빚이 있으시면 그것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월 소득이 180만 원이신 할머님이 계시는데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요. 네네. 이 50만 원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머님의 소득은 18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큰 차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와, 이런 걸 모르면 너무 옹물할 뻔했어요. 그럼 집이나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이라고 해서 5억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아, 정말요? 네. 그중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 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지역이나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도 크고요. 예금이나 적금도 원금 전체가 아니라 주로 이자 소득 등을 고려해서 반영합니다. 네. 자동차 역시 아주 비싼 고급차가 아니라면 소득 환산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준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더 완화되는 추세니까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재산이 좀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거나 깎인다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만 현재 제도로는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경우,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월 한 52만 4천 원 정도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감액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었죠. 아, 그래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그런데 이게 바꿀 수도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아주 희소식인데요. 바로 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가 2026년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말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감액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도 기초연금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르신들께 분명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셨는데 기초연금 깎이면 좀 섭섭하셨을 텐데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들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혜택, 예를 들어 생계급여 같은 것을 같이 받을 때의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이것 때문에 나라에서 줬다 뺏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매달 받는 생계급여 등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상 기초연금을 추가로 드리는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라 비판이 많았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드디어 개선된다는 거죠. 네, 이건 역시 2026년부터 크게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생계급여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와, 즉,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만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두 가지 혜택을 더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 따로 받고 생계급여도 덜 깎이고 이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숨통이 좀 트이시겠어요. 자, 이렇게 좋아지는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 65세에 생신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미리 하는 게 좋죠. 가장 편한 방법은 신분증하고 통장사본, 연금 받을 통장이요. 그걸 가지고 사시는 곳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네,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직접 가서 얼굴 보고 물어보면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수 있죠.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자녀분들 도움을 받아서 복지로라는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www.복지로.go.kr이죠. 네, 거기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도 해볼 수 있고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네, 꼭 신청하셔야죠.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주요 변화를 살펴봤는데 정말 어르신들께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이 많았죠. 네, 긍정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생계비, 의료비, 집세, 교육비 이런 걸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2026년을 전후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뭔가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요. 세상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셨는지 몰라요. 네, 정말 큰 변화죠. 나는 정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락 끊긴 지 오래된 자식이나 혹은 부모님께 재산이 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죠. 네, 과거에는 가족이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지만 요즘 가족 형태도 많이 변했고 실제로는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오랫동안 비판받아오니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겁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소식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이미 생계급여,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 지원하는 거요. 그리고 주거급여, 월세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아, 벌써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와, 교육급여도 원래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고요. 생계급여랑 주거급여는 벌써 완전히 없어졌군요. 그럼 병원비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의료급여의 경우 그동안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는데요. 이것도 2026년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준 적용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의료급여도 거의 폐지되는 거네요. 네, 아주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정말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의료급여 역시 어르신 본인의 형편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소식은 널리 알려야 해요. 예전에는 나는 자식들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신청할 생각조차 못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맞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제 당신도 신청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즉 선정 기준액 자체가 매년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것도 오르는군요.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약 6.5%나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서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기준 안에 들어오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자 사시는 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82만 원 이하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보다 5만 원 넘게 오른 금액이죠. 문턱이 점점 넘자지고 있으니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 중에 생계 때문에 작은 트럭이나 오래된 차 한 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 받기 너무 어렵다는 불만도 엄청났잖아요. 아, 네.
자동차 기준 정말 문제 많았죠. 네, 이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자동차 기준도 정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수급자가 되기 불가능했어요. 차값을 거의 100% 소득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5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으면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보는 식이었으니까요. 정말 비현실적이었죠. 아이고, 정말 말도 안 됐어요. 먹고 살려고 꼭 필요한 차인데 그것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꽤 완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 또는 차값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요. 재산 가치를 따질 때 아주 낮게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서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경차 정도만 가능했는데 이제 웬만한 중형차까지도 괜찮아진 셈이죠. 10년 넘은 중형차 정도는 이제 괜찮아졌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아예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자체를 더 개선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지금 거의 100%로 환산하는 것을 아주 낮은 비율, 가령 한 10% 정도로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600만 원짜리 차가 있어도 월 소득을 6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으로 보게 되니까 생계형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혜택 받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인데요. 자동차 때문에 수급 신청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희망이 되겠어요. 네,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외에도 자잘하지만 도움이 되는 개선 사항들이 있어요.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자녀나 손주가 함께 산다면 그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줘서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이것도 가구에는 유리한 거죠.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외에 일부 약값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각도에서 어르신들께 더 실질적인 힘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네요. 참 다행스러운 변화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지만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조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세금 혜택에 관한 건데요. 혹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들어보셨거나 이용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이나 적금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세금, 그 이자소득세 15.4%를 전혀 내지 않는 아주 유용한 통장이었죠. 맞아요. 고령층에게는 정말 쏠쏠한 절세 혜택 중 하나였습니다. 맞아요. 이자가 얼마 안 돼도 세금까지 떼면 속상한데 이건 세금을 안 떼니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부터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으로 한정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좀 있으셔도 대부분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을 캘제로 받고 계신 어르신들만, 그분들만 새로 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은 이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새로 누리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가입한 사람도 혜택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지금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은 안 받고 계시지만 다른 조건은 충족해서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되신다면요. 네. 반드시 올해, 즉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괜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말까지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2026년부터 신규 가입 자격만 바뀌는 것이지
이미 가입한 분들의 혜택까지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 이거 정말 귀한 꿀팁인데요.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올해 안에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셔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죠. 내년에 하려고 미루시면 이 혜택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그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주는 예적금 이자 비과세 혜택도 일부 변경됩니다. 아, 그것도요? 네, 그동안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특세 1.4%만 냈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총 급여 5천만 원 같은 기준인데요. 그런 준조합원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5%의 세금, 분리과세를 내게 됩니다. 아, 세금을 내게 되는군요. 네, 이 세율은 2027년에는 9%까지 오를 예정이고요. 상호금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상호금융 이용하시는 분들도 바뀐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쉴 새 없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내용이 좀 많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월 40만 원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 형편만으로 신청 가능하고 의료급여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죠. 셋째,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훨씬 쉬워지도록 기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넷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때 기초연금이 깎이는 부분이 줄어들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때 분리했던 점도 개선됩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의 노후에 힘이 되는 반가운 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유용한 절세 통장이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니까요. 자격이 되신다면 올해 안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말아요. 네, 그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자꾸 바뀌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이죠. 네, 129번. 네, 거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친구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제 괜찮아졌을까? 또는 옆집 사는 그분도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용기 내서 한번 알아보시거나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죠.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마음에 작은 희망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디 늘 건장하시고 하루하루 웃음꽃 피우시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